그냥 하나씩 앞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철물TV의 이승민, 염홍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부 전선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의 2부, 실제로 전선 종류 배워본 거에 이어서 이제 전선을 자르고 잇는 거, 이제 특히 그 작업이 이제 전기 관련한 작업의 모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네. 보통 전선을 피복을 벗겨서 접속을, 모든 전기 공사에는 접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르는 거 그리고 잇는 거. 예, 그렇죠. 기본이다. 오늘은 이제 전선을 단선끼리 이제 접속을 해보고, 또 단선과 연선을 접속을 해보고, 그거를 한번 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 테이프는 기본이고요. 모든 전기의 기본이 되는 전기 테이프. 그리고 요게 이제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데, 요거는 단선을 이제 서로 세 가닥이든 네 가닥이든 접속을 해서 테이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테이프보다 요게 절연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속에 보시면 이제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들어 있는데 이게 돌리면 안 빠지게끔 나사식으로 돼 있는 스프링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콘센트 만들 때는 안 쓰더라도 전기 공사 현장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색깔, 이것도 색깔들이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회색. 요거는 규격이에요. 빨간색? 색깔.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예. 노란 게 제일 작은 거, 그다음에 빨간 거, 파란 거, 회색. 그게 뭐냐면 점점 굵어지는 거네요. 예, 더 속에 들어가는 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복을 2가닥 접속할 때가 있고, 3가닥 접속할 때가 있고, 5가닥 접속할 때가 있는데, 그 용도에 맞춰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단선을 제가 단선을 2가닥을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단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요 벤치가 있어야 됩니다. 벤치 저번에 이제 공구 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벤치는 종류가 요것도 크기가 있어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큽니다. 이게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를 쓰고, 가정집에서는 요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거 무난히 쓰실 수가 있어요.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은 이제 단선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용어로 직고리 접속이라고 하는데, 직고리 접속. 이게 이렇게 꼬는 거군요. 꼬는 겁니다. 그 꼬는 게 이제 쥐꼬리 같이 생겨가지고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걸 테이핑을 하거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요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요 부분이 이제 접속 부분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돌리시면,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빠집니다. 한번 빼보십시오. 진짜인데. 잠깐 돌려. 이걸 이제 반대로 돌리면 다시 빠지고, 그 속에 스프링이 있죠. 이게 한번 되면 안 빠지게끔 잡아주는 거고, 잡아주면서 그 전선이 이제 이 단선은 특히 열화가 되니까, 열화가 되면 부피가 좀 미세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전등이 갑자기 전기는 이상 없는데 깜빡깜빡 들어왔다 네. 나왔다 하는 그런 가끔 그런 접속 불량이 생기는 게 네. 요런 전선이 열화가 됐다가 다시 전기를 끌 때 이제 다시 부피가 그 차이는 미세한데 그 미세한 차이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깜빡깜빡거리면 새로 사지 말고 한번 뜯어봐도 되겠네요. 전등이 깜빡거리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와이어 커넥터도 아까 보시면 안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빠지기 때문에 반대로 돌렸을 때는 네. 이제 그 스프링은 놔두고 네. 이 피복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빠지게끔 테이프를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네. 또 습기라든가 뭐가 들어갈 위험도 적고 이렇게 네. 해서 접속을 해서 와이어 커넥터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와이어 커넥터가 없을 경우에 네. 이제 없을 경우에는 하얀색과 하얀색을 이 자르는 길이는 뭔가 의미가 있나요? 일반 접속을 하려면 최소한 한 30mm 정도. 이게 이제 3cm 정도. 그렇죠. 3cm 정도. 가닥수마다 또 틀려요. 그 가닥수가 많으면 조금 길게 해서 해줘야 접속 불량은 그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기 공사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충전 드릴에 써가지고 돌리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접속을 돌리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접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시간도 빠르고 편하니까 요 상태에서 네. 이제 아까처럼 끝을 한 1cm 정도 놔두고 네. 잘랐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이제 밑에서 테이프를 붙여놨네요. 네. 테이프를 감을 때 피복을 네. 피복이 그 테이프 하나 정도 네. 내려오게 해서 시작을 하고 조금씩 당겨줘야 돼요. 당기라는 거는 이 테이프를 당겨줘야 요렇게 조금 네. 늘어나는 게 네. 보이죠. 테이프를 좀 당겨줘야 나중에 그 테이프 풀리거나 뭐 이 전기 테이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끝을 좀 왜냐하면 이 끝이 안 감기면 네. 이제 전선이 집안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철복스에 닿던가 아니면 뭐 일반 그 건물 그 외벽에 닿던가 했을 때 네. 누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끄트머리를 이제 요런 한 5바퀴 정도는 감아주시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10바퀴 감으시는 네. 분도 있고 근데 최소한 5바퀴 정도는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요 정도. 네. 뜯는 거는 뭐 가위로 뜯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요 차이가 뭐냐면 이건 부피가 좀 커요. 네. 그러면 이 전선이 뭐 한두 가닥, 세 가닥 정도 이제 접속이 된 경우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전선 복스가 있는데 네. 그 복스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들어가서 여기에 다시 스위치라든가 콘센트가 달리는데 요런 접속점이 많으면 네. 이 복스가 깊어져야 돼요. 깊이가. 네. 안 그러면 이 전선에 밀려 가지고 네. 콘센트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든지 아니면 거기서 너무 닿으면 네. 서로 전선끼리 합선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뭐 거의 테이프를 많이 쓰실 거고 요거는 이제 큰 상가 건물이라든가 네. 큰 건물 아파트 네. 그 아파트는 거의 이걸 씁니다. 아파트는 그 복스가 좀 깊어요. 그 박스가 콘센트 할 때 넣었던 그 쇠 예,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전기 배관 이제 배관의 네. 종류하고 네. 배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관의 종류와 그 복스의 네. 종류 네.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복스들하고 이제 신축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뭐 큰 네. 건물들 같은데 네. 들어가는 뭐 요즘 새로 나오는 네. 뭐 복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두 가닥일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또 다시 세 가닥을 하나 네. 길었으니까 네. 네 가닥으로 할게요. 네 가닥을 이 전선 있는 거를 결선이라고 예 결선 하더라고요. 결선이라고 하고 접속이라고도 하고 뭐 접속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정식 명칭은 접속이죠. 접속. 접속이 어차피 전선끼리 네. 접속을 하는 거고 네. 결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그 회로라든가 이제 좀 포괄적인 게 결선이고 네. 접속은 말 그대로 전선끼리 네. 뭐 하고 해서 네. 서로 합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가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꽈주는 겁니다. 꽂기가 쉽지 요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하기는 네. 좀 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큰 벤치가 예, 필요하군요. 이 저희가 있어서 그리고 항상 이제 하면 요 피복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네. 요 정도 피복이 같이 돌아가게 접속을 해줘야 네. 나중에 요 이걸 너무 짧게 해놓으면 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짧게 자르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얘가 좀 풀릴 풀리게 수가 있어요. 그래 요 딱 저 보시면 딱 요 정도 자르시면 되겠죠. 아, 이게 이 길이가 있구나. 캡의 캡이 길이. 씌워질 수 있는. 네. 이건 만약 길게 하면 네. 캡을 씌웠을 때 이제 조금 길게 했을 때 피복을 감싸야 되는 거죠. 감싸줘야 되는 피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피복이 이제 나오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이게 길이가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요 길이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예, 크기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뭐 이제 그 습기라든가 어떤 뭐 그런 이물질이 들어갈 염려가 없죠. 자, 그러면 요거 저번에 네. 그 이제 그 가위로 피복을 이제 네. 벗기는 그걸 걸 했었는데 좀 네. 힘들었죠. 그리고 상처가 많이 나서. 예. 네. 오늘은 요 스트리퍼로 네. 전선을 벗기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선은 한 2cm 정도씩 벗기는 걸로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뭐 1.2, 2.0 뭐 다 있는데 네. 요게 2.5니까 2.0이나 2.5에 해 놓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딱 누르고 누르면 이렇게 피복이 잘리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 보시지요. 2.0. 2.0, 뭐 2.6. 빼는 게. 안 빠지네. 더 세게 눌러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단선들은 그전 단선들보다 피복이 동체하고 동선하고 네. 그 접착력이 좋아져 가지고 좀 제 악력의 문제인가? 아니요. 악력이 네, 아니고 요거는 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딱 비스듬히 해야 돼요? 비스듬히. 얘가 사선이거든요. 아. 그 피부 전선을 일자로 놓고 해야 됩니다. 일자로 구부러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되고. 예. 되게 어려워요.
피복 자르는 것조차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못하겠네. 네. 집에서 연습해야 되는데. 봐주세요. 자세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제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네. 놓고 이렇게. 근데 그래도 상처가 났어요. 잘리긴 잘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몇 번 해보시면 요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요령 파악했어요. 결선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선을 해놓고 결선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네. 그게 쉬우실 거예요. 벤치로 자를까요, 얘를? 뭐 벤치로 자르셔도 되고 가위로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사실은 가위가 맞네요. 가위가 편하실 거예요. 요 스트래프에도 자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끝에. 예. 이제 한번 1mm. 해보시게. 하고 이렇게 놓고 이제 또 같이 자른 다음에 벤치. 벤치로 두 가닥을 맞물리게 해서 힘껏 돌려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잡아야 되나? 이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게 어려워요. 꼬는 게. 이거 집에서 꼭 연습해야겠는데. 이따가 벤치 이거 돌리는 요령도 네, 있나요? 돌리는 요령은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고 이렇게. 네, 일직선이 되는데 그 잡는 게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요령을 좀 배우셔야 되긴 되는데 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잡는 방법이 이제 다른데. 네. 가시. 요거는 접속하기 위해서 편하게 그러니까 네. 몇 번 뭐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에 익으니까 네. 그리고 요 피복을 가까이 잡아야 여기 이제 돌아갈 때 이거 멀리서 잡으면 같이 힘들어져요. 꼬여버려요. 네. 같이 꼬여버리니까 피복에서 한 네. 1cm 정도 잡고 이제 이 피복을 꽉 잡으셔야 돼요. 이게 벤치도 잡는 법이 있어요. 네. 1cm 정도로 하고 일자로 낮았어 아까보다.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는데. 네, 요거는 힘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접촉불량이 네.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악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테이핑. 네. 그러면 테이핑. 보시는 분들도 그냥 하나씩 앞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cm 밑에서. 예, 요저 이렇게 테이프 시작해요. 선이 이제 피복 네. 선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더 나와도 나와도 되는데 되고, 네. 굳이 거의 그렇게 할 네. 필요는 없고 가장 보편적으로 요 끝까지 온 다음에 한번 요걸 감아주세요. 이 끝을. 그래서 끝이 조금 뭐 한번 이렇게 감으면 끝이 두 겹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끔. 그래야 이 옆면보다는 끝면이 나중에 접촉 그 다른 거하고 접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끝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그거는 큰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끝이 2번이든 3번이든 이제 이 절연 테이프라는 거는 전선 이제 피복된 동 부분을 감싸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되게 힘이 드는 자. 작업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와이어 커넥터를 썼을 때 네. 길이가 사실 여기 이제 와이어 커넥터를 쓰려면 요 정도 잘라야 되는데 1cm 정도. 그 정도 자르면 사실 이렇게 해서 돌려놓고 네. 안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이핑을 이제 더 한 번 더 해주시면 테이프는 좀 많이. 예, 그거는 뭐 많이 하셔도 되고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안전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연선하고 이제 단선하고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일반 조명 달 때 조명선, 조명선들은 아까 말씀드린 요런 VCT로 돼 있는 선이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조명선도 있고 이거보다 더 얇은 선도 있어요. 요즘은 LED 조명들이 많아서 선들이 상당히 얇아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천장 집 내부에서 내려오는 선들은 요런 이제 단선이거든요. 그럼 그 단선을 그것도 똑같이 뭐 접속하는 만큼 해놓고 요 케이블도 다 하나씩 잘라야 되나?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요 케이블은 감아 주시는 거예요. 동체에다가 동선에다가 이렇게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개를 다 감는 건가요? 아니요,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조명을 달 때 요건 이제 케이블이 3가닥짜리라 그런데 보통 조명에는 2가닥에 접지선이 하나 같이 나옵니다. 요즘 조명 보면은 접지선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접지선이 그 가정집에서는 등 조명선에 접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천장 속에서 내려온 선 중에는 접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접지선은 뭐 대부분 보면 자르시거나 그냥 뭐 놔두시거나. 그러니까 접지선은 초록색. 예, 접지선은 거의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어떤 선을 연결하는지는 어떻게 정해요? 3개 뭐 예를 들어서 3개. 조명선은 딱 2가닥이에요. 2가닥이니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 끝을 한 0.5cm 정도 남기고 자르신 다음에 남기는군요. 꺾어줘야 됩니다. 꺾어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선이 피복 감은 선을 막 누를 수 있게. 그래야만 이 동선끼리 접속을 할 때는 서로 이제 그 동선 자체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풀리질 않는데 이 심선은 이걸 그 꺾어주지 않으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꺾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와이어 커넥터로 접속을 해도 되고, 이것도 와이어 커넥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이핑 한번 해주시면은 이 상태로 해주시고, 이제 다른 쪽 전선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손으로 돌려도 되나요? 예, 돌리는 게 낫죠? 손으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손으로 어차피 이건 전기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돌리면 전기가 오죠. 마찬가지로 꺾어서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서 이 벤치 끝 부분이 이렇게 좀 누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와이어 커넥터 말고
그냥 이제 테이프만 가지고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요렇게 되는데 접속이.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조명이 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뭐 천정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 이거를 하든 이걸 하든 네. 상관이 없는데 네.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요거보다는 요게 좀 부피가 작으니까 네. 그리고 테이프도 사실은 절연 테이프도 색깔이 아, 다른 색도 전선 있군요. 색깔만큼 많습니다. 아, 네. 그렇기 검은색만 때문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요것도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대표님 하시고 시장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자,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그럼 단선하고 네. 연선하고 했을 경우하고 아, 연선하고 연선. 연선하고 했을 경우를 한 번만 더 네. 해드릴게요. 연선하고 연선은 그냥 요 두 개를 네. 같이 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핑을 요거는 이제 서로 테이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심선은 될 수 있으면 긴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네. 테이핑 했을 네. 때 길다면 한번 꺾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접속을 할 때는 법적으로는 이제 전선 세기가 네. 120%가 120%가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120%가 그러니까 이제 전선 장력 당겼을 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요가 대부분 전선 연결 연선 대 연선 연결하는 방법이 요 두 가지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천정 속에 들어가는 경우에 네. 요런 경우는 이제 노출이 된 경우에 네. 된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으면 좀 모양새가 안 네,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일자로 된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요 연선도 사실은 이제 스립을 하고 앞잡기로 눌러서 네.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네. 가정에서는 그거 쓸 일이 없을 네.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선 결선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접속이라고 하는 거죠. 전선을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실습을 보여주셨고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해서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오늘까지 배운 피복이랑 접속 기술을 가지고 스위치를 만들어 보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연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